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사냥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호석유화학의 두 번째 시간으로 재무제표 측면에서 심도 있게 달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입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식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우선 좌측 상단에 보면은 자본금과 부채, 그리고 자본과 자산의 각각 연도별 증감률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본금은 5년 동안 단 한 번도 증가하지 않고 계속해서 1675억 원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자본금을 증자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기간 동안 자본은 계속해서 매년 14.2%가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부채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마이너스 7.8%씩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의 경우는 매년 2.0%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본이 지속적으로 14.2%씩 상승을 하고, 물론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부채가 계속해서 하락한 점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인데요. 영업이익률이 20% 기준으로 넘어간다면 그 기업은 해당 사업 분야에서 배타적인 수익률을 갖고 있다, 꽤나 혜자스럽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금호석유 화학 같은 경우는 매년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2019년도에는 소폭 하락했지만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4%대의 영업이익률을 보였지만 2020년도에는 그보다 높은 15.4%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상승률을 보면은 매출액은 4%씩 상승하는 데 반해 영업이익률이 36%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의 상승률의 폭이 조금 낮은 점은 아쉬운 점이지만 영업이익률이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상승했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출은 현금 매출과 외상 매출로 구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현금 매출이 높을수록 당연히 현금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외상 매출이 너무 높아서 그 비율이 높기 때문에 들어오는 현금이 적어 실제 매출은 발생했지만 돈이 들어오지 못해 운영하는 자산이나 자본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흑자 도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금호석유화학의 매출액 대비 매출 채권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도에는 14.3%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조금씩 소폭 하락하다가 2020년도에는 다시 상승해서 12.9%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K거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액의 상승세보단 당연히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상승세가 낮아서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절대적인 값 자체는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금호석유 화학의 매출 채권의 비중이 계속해서 낮아지는지는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의 합은 매출 원가와 기말재고의 합과 같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매출이 줄어드는데 재고 자산만 급증한다면 위험 신호라는 점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금호석유 화학의 재고 자산 회전율을 살펴보면은 높을수록 좋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재고 자산 회전율이 가장 좋았고,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그보다는 낮은 회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K거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액의 상승률이 재고 자산의 상승률보다는 조금 큰 폭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소수점을 삭제를 해서 같은 값으로 보이지만 실제 매출액의 상승률이 조금 큰 폭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팔고 회수하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순환 주기인데요.
재고자산의 회전기간과 매출채권의 회전기간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를 살펴보면은 2018년도에 69일로 최저점을 찍었습니다만 2019년도와 2020년도에 반등해서 78일과 81일씩 각각 소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시설이 있어야 되는데요. 매출액 대비 유무형 자산의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자산을 먼저 살펴보면은 한 46%에서 47%대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유형 자산의 내역을 살펴본 결과 특이점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형 자산을 살펴보니까 매출액 대비 0.3%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무형 자산을 살펴볼 때 개발비와 영업권을 살펴봐야 되는데, 영업권도 특별하게 눈여겨볼 거는 없고요. 개발비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표와 같이 개발비를 하나도 잡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회사가 모든 비용을 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20년도에 손익계산서의 항목별 증감률을 살펴보면은 매출액은 매년 3.9%씩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매출 원가는 그보다 낮은 1.2%씩 상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값이니까 그보다 더 큰 23.4%의 총이익을 얻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23.4%씩 상승할 때 판관비는 3.5%씩 상승했으므로 이 매출 총이익과 판관비를 뺀 값인 영업이익은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손익을 더하고 빼면은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데, 이 당기 순이익이 또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은 이 영업의 손익에서도 플러스를 발생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상승률이 꽤나 큰 폭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회사가 창출한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부터 2020년도까지 800원, 1000원, 1350원, 1500원, 그 다음에 4200원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최근에 그 승계와 관련해서 이 배당을 더 늘리라는 외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금요, 석유, 화학은 앞으로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로 봐도 2016년도에는 0.98%에 불과했지만 2020년도에는 2.9%까지 꾸준히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실제 당기순이익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4,847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5,031억 원인 것으로 알 수 있어요. 둘의 차이가 거의 184억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만큼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영업의 질이 아주 좋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20년도,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보면은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더 좋은 형태를 띠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회사 자체가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들로 인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크게 계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K거 기준으로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연간 상승률을 보면은 당기순이익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매년 48%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그보다 낮지만 매년 21%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 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보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잉여 현금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잉여 현금 흐름이 큰 폭으로 증가할수록 그 회사의 주가의 급등을 설명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잉여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플러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가 캐펙스로 인한 투자를 제외하고서도 많은 잉여 현금 흐름이 생겼다는 것인데요. 2018년도에는 3,500억 원, 2019년도에는 3,800억
4,850억 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그보다 훨씬 큰 폭으로 뛴 5,961억 원의 잉여 현금 흐름이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가 잉여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는 것을 뜻하고 회사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K거 기준으로 보면은 캐펙스가 매년 마이너스 8%씩 하락한 것은 조금 위험한 요소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캐펙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인데 그 투자에 대한 금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매년 21%씩 상승한 데 반해 잉여 현금 흐름은 훨씬 더 큰 폭인 90%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 자본과 부채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보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계속해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맨 첫 번째 봤을 때처럼 금호석유 화학은 부채의 비중을 계속해서 줄여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나타나는데요. 2017년도부터 계속해서 돈을 갚아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말 및 현금성 자산을 보면은 등락을 반복하지만 2020년도에는 큰 폭으로 상승해서 돈을 갚아 나감에도 불구하고 현금성 자산이 4,182억 원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입니다. 우리가 찾고 투자하려는 회사는 A사 분면과 B사 분면에 들어가는 회사라는 점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 자산과 부채의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아래의 기준으로 나눠 본다면 금호석유화학은 어떠한 기업인지가 나타날 것인데요. 실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2020년도와 2019년도에 실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순자산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 성격으로 보이는 순자산은 약 3조 3천억 원이 되고 실제 당기 순이익은 2020년도에 5,829억 원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ROE는 17.59%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꽤나 양호한 성적이죠. 그러면은 그 코로나 이전이 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성적을 냈는지를 보면은 자산과 부채를 뺀 순자산이 3조 3천억 원 거의 비슷한 값으로 유지되는데 실제 당기순이익은 2,946억 원을 벌어들여서 ROE는 8.87%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 보니까 2020년도의 ROE보다는 많이 좀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ROE가 8.87% 그냥 무난한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비영업 성격의 자산을 보면은 2020년도에는 1640억 원 마이너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회사를 다 팔고 나면은 빚이 1640억 원 정도가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인 점은 2019년도에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을 보면은 6,910억 원이었는데 그 값이 많이 메꿔져서 1,640억 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은 고무적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금호석유 화학이 소속한 사분면은 비사분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회사의 순자산은 다 팔고 나면은 많지는 않지만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은 꽤나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금호석유의 기업 주가 차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최근에는 22만 2천 원으로 거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020년도 3월 20일쯤에 43,800원으로 최저점을 찍었지만 최근 들어 5월 7일에 29만 8천 원에 최고점을 찍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등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조정이 일어나서 금호석유의 주가가 지금은 22만 2천 원으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 금호석유 화학을 5년 동안 들고 있었다고 한다면 실제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와 시장 수익률을 비교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호석유 화학은 35%가 되고요. 코스닥은 8%, 코스피는 10%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적정 주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20년도에 근무소비화학의 ROE는 다음과 같고 그 평균치는 14.48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19년도를 기준인 11.84의 ROE를 적용해 본다면 적정 주가는 15만 1,000원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년 평균인 14.48을 대입해 보면 18만 5천 원이 나오고 2021년도 예상치인 44.32, 즉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치로 계산을 해본다면 적정 주가는 56만 8천 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저평가 여부를 먼저 살펴보면은 최근의 급등 이후에 하락으로 인해서 적정 구간에 다시 접어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배당 성장성을 보면은 배당 금액은 최근에 5년 동안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지난해 2020년도에는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카와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배당 금액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기업 성장성을 보면은 합성 고무와 합성 수지의 꾸준한 성장은 예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수익성으로도 보면은 2019년도에는 ROE 기준으로 8.87, 2020년도에는 17.59%로 잉여 현금 흐름이 5년 동안 계속해서 개선세를 보인다는 점은 수익성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잉여 현금 흐름이 상승할 때 캐펙스는 계속해서 뒷걸음을 쳤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현금성 자산은 4,182억 원으로 꽤나 많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회사 청산 시에는 1,640억 원 정도로 돈을 빚이 조금 더 많은 상태이지만 뭐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저의 종합 의견은 금호석유 화학은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금호석유 화학의 두 번째 분석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